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강의 하나로 하나의 프로젝트나 이런 거 단위를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강의들이 너무 돈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거는 강의 제목에 책임을 못 지는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네. 탐색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프로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열고 제가 그분을 모셔가지고 입술 타고 막 입도 안 풀리고 막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계시더니 그냥 훅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자, 오늘은 펀한 강의를 펀하게 만들어드리는 강의 코칭 전문가 제대로 연구소 연구소장님인 장세균 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직장 생활을 21년을 했고요. 5년차, 6년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우연한 기회로 강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커리어의 한 5년 정도를 연수원의 교육팀장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강의를 만들려고 하는 분을 돕는 게 제 직업이고요. 강사들을 가르치는 이제 강사인 거네요.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원 교육팀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주로 해요? 크게 보면 조직 문화부터, 예를 들어서 조직 구성원 전원이 다 알아야 될 어떤 핵심 가치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의 레벨로 보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 성장을 할 때 필요한 것들, 리더십이라든지 개인의 관리라든지 뭐 매니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부 안에 있는 인프라나 노하우들을 계승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 체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저는 교육 체계 자체를 관리를 했었던 거죠. 그럼 왜 나오신 거예요? 사실 되게 좋은. 사실 좀 우연반 필연반 이런 느낌인데 되게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19년에 터지고 그때 제가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류 자체가 변화한다라고 인지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당신은 언젠간 나올 것이고 나오게 되면 브랜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갈 만큼 다였다. 이제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고 너무너무 그동안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도 스스로 좀 길을 찾아야겠구나. 하긴 뭐 16년을 일하셨으면 사실 원로신데. 아이고. 그죠? 예.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수입이 참 규정하기가 참 힘들고 워낙 또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많이 법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참 그런데 하긴 뭐 그때그때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때그때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강의 하나로 하나의 프로젝트나 이런 거 단위를 받으면 1,000만 원에서 한 1,500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월에 한 1,000원에서 1,500 정도는 나오고. 네, 한 1,5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의의 전문가신데 강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가 되게 좀 우스운 계기인데 직원 중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근데 대리님은 회의실에서 마커를 잡고 얘기를 할 때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되게 막연하게 차 있던 강의를 해볼까라는 느낌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회사에서 좀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 조직 개편이 되게 대대적으로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던 이제 영업관리에서 교육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인사팀에 굉장히 프로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저의 강의가 어떤지 수준이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열고 제가 그분을 모셔가지고 잠깐 좀 들어달라. 나 강의 좀 하는지.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저를 봐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긴장이 되잖아요. 입술 타고 막 입도 안 풀리고 막 해가지고 버벅버벅 대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계시더니 그냥 훅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바쁘신가 보다. 다음 차수에 또 모셔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나는 다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짜리인데 5분 듣고? 네, 5분인데 그것도 입도 안 풀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 바닥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한 바닥을. 저의 모든 습관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합격. 강의해도 돼? 네, 강의해도 돼?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아마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 40의 나이에 MBA 도전하셨다고요? 네. 왜 도전하셨어요? 딱 하나인데요. 그 당시 제가 그 가장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10년 차 정도 됐었을 때 그때 제가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만 만들어온 나의 생각이 과연 다른 데서 통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강사를 계속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을 갈까? 경영대학원인데 일반을 갈까? 아니면 MBA를 갈까? 요 세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MBA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같이 가서 부딪혀보고 싶어서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생각을 좀 검증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저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직장에 계신 분들도 통용이 될 만한 건가? 왜냐면 그게 넘어가야지 제가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이게
무릎에 고름이 차신 적도 있어요? 아, 네. 연수원 있을 때 일인데 연수원 갈 때 제 목표가 뭐냐면 강의하다가 쓰러져서 가는 게 목표였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여기서 죽겠다. 네, 네. 아, 진짜요? 네. 그 해, 그 달에 140시간 정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사람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리 이 자세가 좀 불안정해서 그런지 물이 차더라고요. 물이 차서 크리스마스 때 9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나와서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신입사원 받으면서 2주를 연속으로 했어요. 2주를 하니까 다시 이제 무릎이 부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고름이래요. 그냥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수술을 바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아, 입만 살아있으면 강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끝나고도 목발 짚고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문빨 짓고요? 네. 야,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 독종이신 걸로 일반인들이 강의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를 안 해보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특히 이제 경력이 정말로 단절되신 분들 예전에 뭘 하셨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넘어오셔서 다시 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게 있긴 하거든요. 자기가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 이미 시대도 많이 변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분만의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겁니다. 누구보다 더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독특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내가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게 맞다라고 아, 타겟을 정확하게. 네. 예를 들면 강의하고 강의가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면 독서법을 강의로 만들 때는 굉장히 겁나고 힘들고 한데 강의가 아닐 때는 내 옆집에 아니면 우리 학부형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언니 그거 책 보는 거 방법 언니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아주 서스럼없이 알려줄 수 있거든요.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끌고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오늘부터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이렇게 해봐.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이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그거를 단서를 찾으면 결국 나의 색깔이 잘 담긴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컨텐츠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게 그 솔루션의 전문성이 내가 깊다 낮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만 한다면 강의할 수 있는 조건은 성립이 된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셨다는데 뭐 새로운 꿈이 있으세요? 이제 얼마 전부터 가진 게 뭐냐면 되게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 좋은 강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강의들이 너무 돈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30분만 하면 얼마고 이게 다 강의로 있는데 그게 너무 후킹성 또는 자극적으로 왜냐면 안 봐주니까 그런 건 알겠어요. 저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는 강의 제목에 책임을 못 지는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탐색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제 누군가의 강의를 믿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맞아요. 전 너무 공감하는 게 환불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거. 와, 이제 환불. 그러니까 그 진짜. 작은 글씨들을 약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뻔한 강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강의 코칭 전문가 제대로 연구소 톡 소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인재말 골단은 이래서 하는 건데 정말 와 진짜 최고. 와 진짜 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